예도입니다. 얼마 전에 정청래가 다스베이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죠. 그죠?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듯한.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에게 또 찾아가서 질질 짜는 이런 행태가 왜 민주당 쪽에서 주로 나올까? 어? 국힘이 저렇게 국으로 망가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옳다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안일한 생각, 그죠?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죠, 그죠? 국힘 못지않은 이 안일한 태도, 정치의 감성화, 당 대표라는 새끼가 무슨 친정에 찾아가서, 그죠?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김어준 같은 이런 정치 무당에게 속죄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감성팔이, 그죠? 정치의 감성화,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게 왜 대한민국 정치에, 그리고 세계 정치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죠? 역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과 막스 쉘러의 원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원한 감정을 깊이 분석해 보면 정치의 종교화를 통한 감성화, 미학화가 얼마나 국민의 삶에 무익한지를, 그죠?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태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정 가치를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선악 개념으로 분리시키면서 거기에서 르성띠망, 원한 감정이 나타나죠. 그죠?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선악 개념으로 구분된 선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 갖는 감정인 거예요. 이게 노예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감성화는 노예 도덕을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종교를 통하여 나타난 다양한 폐해들은 현실에 국가의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국민의 삶의 실존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집단 지성을 원한 감정을 통하여 집단 광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이게 이제 김어준이가 처음에 소설을 써서, 그죠? 뭔가 국민에게 호소할 때는 먹혔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 수가, 그죠? 모든 국민에게 그냥 그대로 읽히게 된 거야. 이자가 팔아먹는 노무현 정신, 노무현 신화는 그냥 이름뿐이고, 그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재인 종교의 형성은 결국 이자들의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죠?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박근혜나 윤석열 못지않은 폐해를 갖고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역시도 정치인들로 하여금 이 종교에 와서 절만하면은 너희의 권력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래서 특정 방식으로 정치 무당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성팔이만 하면은 너의 권력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마치 성직자가 세례를 주는 듯한, 그죠? 그런 모습인데 골 때립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런 놈들 때문에 자기 진영의 모든 가치들은 선하고, 그리고 저쪽 진영의 가치들은 다 악하다. 선악 개념으로 구분하여 원한 감정을 집어넣고 여기에 복수심과, 그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집단 광기를 일으켜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의 감성화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인 거예요. 복수욕, 그리고 무리본능. 최민희가 집단 지성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코미디죠. 그죠? 이 종교에 참여한 집단들은 집단 신경증에 걸려서 광기를 보이고, 특히 그 교주인 문재인과, 그죠? 조국, 그 후계자 조국을 비판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사실 노무현 정신과는 전혀 관계없고, 노무현을 배반하여서 자본주의 사회의 이득을 얻는 그런 개새끼들인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이, 그죠? 지금 정체된 지가 정말 10년이 다 돼가죠. 그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성팔이만 적절하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잡쓰레기들은 정치에서 곧바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이후에 막스 셀러는 르상티몽, 이 원한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요. 특히 막스 셀러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훗설의 현상학 쪽으로 파헤치는 그런 철학자인데, 원한의 감정 배후에는 선망과 질투와 경쟁심이 있다. 감정의 극한과 경쟁심의 의지가, 그죠? 계속해서 작동하여 무의식적으로 특정 감정에 그 인간이 빠지게 하여 자기 중독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과도한 경쟁심과 특정 감정의 극단은, 그죠? 이 인간을 자기 중독에 빠지게 하여 이성을 마비하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원한에 빠진 자는 경쟁심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질투와 선망으로 가득하여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관심 없고, 모든 가치를 그 원한 감정을 갖게 하는 대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집단지성이 없고 단지 집단 광기만이 있어서 어떤 그 원한의 대상에 대한 복수욕, 그죠? 복수를 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정치를 종교화시키는 그런 위험한 집단인 거예요. 사실 노통의 신화를 팔아먹은 자는 유시민 같은 자죠, 그죠? 유시민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이자는 결코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행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낙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대한민국에 미친 그 해악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조금씩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유시민 같은 자가 노통유 신화를 팔아서 장사를 잘했거든. 이자도 기득권자예요. 적절하게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고, 그리고 문재인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같은 놈들, 이런 정치 무당들이, 그죠? 거기에 붙어 있는 조국을 빨아대는 매불쇼 같은 유튜버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하청 유튜브 새끼들, 그죠? 문재인 비판 못합니다. 왜? 거기에 빠져있는 구독자들 대부분이 이 문재인 종교의 실체를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삶의 현실성을 가리게 만들고 복수욕에 가득 차서 노통의 어떤 삶의 고통을 일으킨 저 검찰들에게 복수만 하면 된다. 이런, 그래서 국가의 다양한 과제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성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왔죠. 정치의 감성화가 가져온 폐행거에,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죠, 지금. 그래서 참 좋은 소식이긴 한데, 차기 대권 후보에서 김민석 총리가 조국을 2% 정도 앞서는 14%, 조국이 한 12%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죠. 정치무당 김어준이가 어떤 똥 씹은 얼굴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이 개새끼들이 정말 나라를 말아쳐먹고 노무현을 팔아서 문재인 종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챙겼어. 그리고 국가 전체의 어떤 삶의 변화,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죠? 그래서 계속 선전선동을 통하여 문재인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거기에 철학자 박구용이 또 들어있죠, 그죠? 온갖 철학을 파는데 결국은 문재인과 조국을 빨아대는 불쌍한 사유를 파는 자,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계에 진보라는 새끼들의 썩어 빠진 그런 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집단지성, 소가 웃을 일이죠. 집단지성이 자기 비판 하나도 못하고, 그죠? 자기 비판이 없는 이성이 어디 있어? 이성의 본질은 자기 비판인데, 철학의 기본이 자기 비판이에요. 근대의 계몽주의, 그죠? 계몽주의가 가르쳐준 이성의 힘은 자기를 비판하는 거야.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칸트는 형이상학을 새로 세웠죠, 그죠? 이 자기 비판, 그 이후에 이 계몽주의 전통에 근거한 독일의 비판 이론가들, 그죠? 이성의 발금을 통하여 자기 비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비판하지 못해. 그래서
적절하게 노통을 팔아서 장사는 하는데 노통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종교죠. 그리고 그 교주 문재인을 공격하면 난리가 나고 돈을 받고 그 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방어에 급급한 이 불쌍한 집단, 그죠? 그래서 김어준의 폐해, 그죠? 그리고 유시민 같은 자들, 노통의 정신을 팔지만은 노통의 정신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을 절대 비판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 원초 장면은 무엇일까? 결국 자본주의의 힘에 잡아먹힌 자들의 무력한 이성의 힘이라는 거야, 예도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자들이 대한민국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 결국 박근혜라는 적폐청산, 그죠?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자의 어떤 내란의 힘, 이런 것이 없다면 도저히 이들 역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거야. 악을 팔아야 선이 살아남거든. 복수욕을 퍼부을 수 있는, 원한 감정을 퍼부을 수 있는, 니체적으로 무리 본능을 지어서 이 악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역설적이게도, 그죠? 이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문재인 종교 속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었다라는 거. 코미디죠, 그죠? 이런 놈들이 진보를 팔고 약을 팔면서 장사질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응?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현실을 보고, 그죠? 트럼프 시대의 세계의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지금도, 그죠? 국정과제에 몰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당대표라는 새끼가 김어준 같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짜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이 현상이 얼마나 웃기냐고. 이 원한의 종교를 만든 자, 그죠? 지금도 이 자의 새치혈을 믿는 자들이 소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허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현실인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종교는 뭔가 많은 부흥을 이루려고 하지만 장애물에 막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이 집단이 이런 방식으로 해온 이유는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의 발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원한의 종교를 여러분들은 해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기 위하여 이 종교의 아편을 걷어내야 우리는 사슬로부터 살아있는 꽃을 꺾을 수 있는 거야. 마르크스의 외침이 들립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종교의 사슬을 벗고 살아있는 꽃을 꺾기 위하여.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